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과 미국의 소비 심리 개선에 힘입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93% 올랐습니다. 나흘간의 부활절 연휴를 마치고 개장한 유럽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박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보유한 기업 주식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오너 중심의 대기업 경영을 견제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불법 인출된 예금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제로 환수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최은성입니다. 밤사이 마감한 뉴욕 증시와 어제 우리장 분석해보고 오늘 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 오늘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어제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샀는지 종목 보고 가는 시간인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네,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들도 이제 어제 시장에서도 좀 나타나지 않았나 좀 보여집니다. 일단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기아차를 그리고 기관은 현대차를 좀 선호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부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기아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은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 삼성중공업을 가장 많이 순매수하는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STX, 조선해양, 어제와 마찬가지로 조선주주를 상당히 많이 담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LG, 그리고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두 주체 역시 자동차를 담았으면서도 이 조선주들에 대한 그 편입이 좀 많다라는 것 참고하실 수 있겠고요. 자, 매도를 한 종목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반대로 현대차를 가장 많이 순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기관이 많이 매수한 LG를 또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STX, 조선해양, 호남석유 어제 좀 많이 밀렸죠. 그리고 하나케미칼들에 대해서 이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다는 것. 그리고 기관은 하이닉스, 삼성, SDI, 기아차, 현대, 제철, 포스코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1%대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대형주가 오르고 중소형주에 매기가 집중되지 못했던 점이 어제 지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은 확인을 해봐야겠죠. 코스닥 쪽 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 쪽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반도체, 그리고 에이블 CNC, 네오이즈 게임즈, 그리고 SFA, 시젠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을 한번 살펴본다면은 CJ E&M, CJ 오쇼핑, 에이스 디지텍, 시젠 유진테크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잠시 그 마감 사항을 좀 한번 살펴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소리를 내가지고 하루 만에 하락 전환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521.68에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부각된 부분이 없지만은, 그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같은 저출산 대책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휴비츠, 안국약품 같은 황사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소식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기업들의 실적 호전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포드와 3M 그리고 코카콜라가 순이익이 증가했다라는 소식이었고 유럽 쪽에서는 UBS 그리고 푸마의 실적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FOMC를 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요. 그리고 중국의 그 긴축에 관한 그런 이게 나오면서 조금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유럽 쪽에서는 UBS, 그리고 미국 쪽에서는 포드, 그리고 UPS 같은 기업들이 긍정적인 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우리 시장에서, 유럽 시장에서 호재가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 쪽에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위스 최대 은행인 그 UBS가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조금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다면, 그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8억 1,000만 스위스 프랑을 기록했지만 예상치인 16억 9천만 프랑을 상회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용상품 거래 그리고 증권 부문 실적이 좀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투자은행 부분에서는 다소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조금 부진한 실적이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UBS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은 실적이지만은 시장 예상치는 상회를 하면서 이 부분이 호재가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유럽 3대 지수 중에서 유럽 3대 지수에 포함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유럽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자동차 그리고 타이어 소비 관련주 그리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상승 마감한 원동력이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 정도 마감을 하고 그리고 미국 증시를 한번 살펴본다면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장 개장 전에 포드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기업들 실적이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조금 FOMC가 부담이 됐었지만 어디까지나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시장의 모멘텀이 되고 있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포드에 관한 실적을 말씀을 좀 드린다면 미국 2위 자동차 업체인 포드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3년 만에 최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26억 달러, 주당 61센트를 기록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 9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50센트를 기록했었고요.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주당 순이익이 62센트를 기록을 하면서 예상치인 50센트를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료값 상승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에스타 같은 고연비 차량의 구매력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1분기 평균 차량 계약 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대당 250불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 택배 기업인 미국 UPS 같은 경우에는 올해 1분기 순이익이 8억 8,5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88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작년 동기 5억 3,300만 달러에 비해 66%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컨센서스인 84센트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주당 예상 순이익도 4.15달러에서 4.4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적이 개선이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국제 운송 사업 부분 매출이 확대가 되고 운영 마진이 강화된 부분이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원동력이 됐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UPS 영업 실적 같은 경우는 조금은 경기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서 경기 선행 지표로 종종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UPS의 실적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기도 개선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M에 대한 실적도 한번 말씀드린다면 매출 같은 경우 작년 대비해서 15% 증가한 7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순이익은 10억 8천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49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인 주당 순이익 1.29달러를 마찬가지 상회를 했고요. 그리고 원동력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매출이 16% 증가한 것이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지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 실적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경기 지표가 좀 묻힌 감이 있는데 그래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속적으로 지금 전달 비해서 좀 상승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 시장이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랐지만은 고용 시장이 6개월 연속 개선이 되면서 이런 고용 시장이 개선이 되면서 그로 인한 수입이 증가가 되고 그로 인하면서 마찬가지 소비 심리가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적과 그리고 경기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는 밑바탕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을 좀 드릴 게 있는데 지금 현재 FOMC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FOMC가 마감이 된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저런 예상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 제가 월요일날 달러 동향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시 엔달러 그리고 달러 유로 동향을 한번 본다면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지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지금 현재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달러 약세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없고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달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양성 완화가 아직까지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당일 어떻게 발표되는지만 신경 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비교적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중국 증시가 1% 넘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조정을 받았는데 특징적이었던 부분들도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세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도 0.88% 가량 좀 하락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중국의 인플레이션 정도의 그 우려감들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어제도 좀 밀렸습니다. 그저께도 좀 밀렸습니다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또 기업 실적 어떤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부각되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가 2분기에 기준금리와 또 은행 지급 준비율을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모건 스탠리 쪽 애널리스트가 오는 2020년까지 어떤 중국의 연평균 성장률을 한 8% 정도로 잡은 것도 좀 약세의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에스텍스, 페노션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골드만삭스에서 뭐 이게 좀 독설 같은 그런 의견들을 좀 내놓으면서 약세 흐름을 면치를 못했는데요. 참 이런 외국계 그런 그 리포트나 의견에 대해서 좀 휘둘리는 것도 조금 문제겠습니다만 휘둘리려고 이렇게 좀 내놓는 것들도 조금은 문제가 아닌가. 자꾸 이러면 이런 사람들 좀 제명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일본은 하락폭이 좀 더 컸습니다. 1.17%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기업 실적이 좀 부진을 했고 그 다음에 S&P에서 이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의 주요 자동차 업체에 대한 등급 전망을 좀 하향한 데에 대한 여파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닌텐도 같은 경우에 그 실적이 시장치를 밑도는 좀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한 1.6% 정도 하락을 했고 도요타 자동차 역시 한 2.4% 정도 좀 빠졌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으로 넘어와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중에는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만 오후장 들어서 더욱 낙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약세 전환이 됐습니다. 이제 겨우 2200포인트를 좀 지켜내는 부분들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2206포인트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기관이 한 4100억 가량 일단 넘게 좀 매도를 나와줬고요.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다가 장 막판에 이제 좀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약화되는 부분들 좀 나왔다라는 것.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삼성전자만 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좀 그 하락에서 상승세로 좀 되돌리는 부분들이 좀 나타났다는 것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자동차와 화학, 일단 자동차 쪽은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그 쉬어가는 분위기가 좀 연출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한마디를 말씀을 드리면서 장수가 가장 오래 살아남는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적으로 이 쫄병들이 먼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중소형 부품주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였는데 역시 오늘도 좀 이런 작은 그 중소형 그 자동차주들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우리가 이 주도주는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차나 기아차나 이런 큰 종목들 뭐 만도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물린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렇게 꺾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좀 소외를 받았었던 보험과 건설주들이 좀 상당히 상승세가 좀 나와줬습니다. 그동안 저도 조금은 마음고생을 했었던 이 동부화재 여러분들께도 추천을 드리고 이게 더 밀리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어제 그 보험주 중에서는 가장 상승세가 좋게 그 나와줬고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5월 그 둘째 주 이 우리나라 역시 그 어떤 그 금리 인상 부분 정도의 기대감에 의해서 이 보험주들의 좀 상승세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투자 전략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S-오일이 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그 순매수를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 SK 이노베이션은 기관이 매수를 했고 GS는 외국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한쪽 반쪽짜리 어떤 수급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쪽은 다 약세 마감을 했고 S-오일만 그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세의 흐름을 좀 보여주는 부분들 있었습니다. 자, 조선주가 좀 초반에는 좀 강세를 많이 나타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추천드렸었던 에스텍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이틀 정도에 한 20% 정도 장중에는 상승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약세 흐름으로 조선주들이 좀 그 밀렸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금 오늘이나
또 내일 정도에도 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 STX 조선해양의 어떤 수주적인 부분이 이 특수선 쪽이 아니라 또 대형 컨테이너선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의 글로벌 경기 그 호황이 조금 더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해운주들은 현대상선의 어떤 실적 부진 그리고 사모해운의 기업 회생 신청 정도로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약화되면서 낙폭이 좀 더 커졌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특징적으로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제 기관에 아주 강한 매도세로 급락을 했습니다. 4.66% 정도 매도를 했는데 이 채권단의 매각 작업 소식이 지금 재개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전환사채 기일이 좀 다가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물량 부담감에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 재작년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도 하이닉스가 좀 이런 상황에서 그 하락이 좀 했을 때 다시 한번 오히려 그쪽이 좀 저점이었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오히려 이런 그 눌림을 이용해서 오늘이 꼭 아니다 하더라도 좀 추이를 보시면서 매수기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락앤락과 애블 CNC 이쪽도 좀 강세를 보여줬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하시고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이 박근혜 테마주가 또 한번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 서울 경기 지역의 대규모 공원 사업을 좀 그 검토하는 이런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조경 관련주인 누리플랜과 시공테크가 급등을 했다는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오늘장 투자 전략 세우기 전에 아시아 국내 증시 그리고 세계 시장까지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여의도에서는 오늘 어떤 리포트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8시 16분입니다. 개장을 한 44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조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국내 제조업의 재고 출하 비율이 크게 낮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동양조금증권은 경기 선행지수 상승 및 수출 경기 확장 등을 바탕으로 국내 제조업 출하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 기업 투자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향후 투자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SBS,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신세계, 삼성전자, OCI, 화신 등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오르며 순항하던 코스피가 전일 하락으로 반전하며 최근에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은 일단 전일 국내 증시 하락은 주요 매크로 이벤트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높아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 결과가 주식시장에 타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매크로 이벤트와 심화되는 종목 슬림화에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금주 취득세 감면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인데요. 신영증권은 이러한 취득세 감면안 통과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국내외 건설 투자 포인트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회사로 GS건설을 추천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FOMC 등 이벤트를 앞둔 유동성 환경의 변화 여부에 촉각을 세울 시점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시장의 기조적인 틀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주도주 압축화 관점을 유지하며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내수 소비주들의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 의견 자세히 보겠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관점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FOMC가 시장의 가장 큰 이슈인데요. 다른 증권사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FOMC에서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특별히 호재나 악재가 부상하지 않았던 가운데 코스피는 직전 4거래일 동안에 대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과 주중에 FOMC 회의를 앞둔 경계감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도 주식형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투신의 매도세가 지속이 되었고요. 외국인 역시 장 종료 직전까지 매도 우위를 나타내면서 개인의 매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상승 과정에서 수반되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이 과열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시그널이 없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중요한 펀더멘탈 사항의 기업 이익과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모두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여건을 보더라도 신흥국의 경기 회복세가 견조한 모습이고 미국도 기대 이상의 선전이 경제지표 결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양호한 실물 경제 흐름이 양적 완화 정책 종료를 앞두고 통화 정책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 논란을 야기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6월달 QE2 종료를 앞두고 국내 증시 상승의 원동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외국인의 유동성이 이탈할 수 있다라는 이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의 경제 성장 여건을 감안했을 때 양적 완화 정책이 예정대로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QE2 종료 이후 정책 기조가 출구 전략 또는 금리 인상 같은 긴축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지만 지속적인 고용 개선을 장담하기가 어렵고 주택 경기가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QE2가 종료가 되더라도 연준의 연내 금리 인상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양호한 경기 회복세와 맞물린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통화정책 기조 변경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주중 FOMC 회의 이후에 처음 실시되는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책 변화와 관련된 단서를 찾기 위한 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FOMC 회의에서 성명서 문구 변화 여부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시장의 민감도 역시 이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난 베이지북에서 확인되었던 경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이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이번 FOMC에서 양적 완화 종료 이상의 새로운 시그널로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유동성과 펀더멘털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 모멘텀 가능성을 열어두고 긍정적인 시장 접근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특히 어닝 시즌이 절정으로 진입하는 만큼 기존의 주도주였던 자동차, 화학과 함께 차기 후발주로 유력한 IT, 철강, 은행 등도 관심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로 가봤습니다. 전수영 연구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8시 50분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이 개장 10분 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버냉키의 입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과연 FOMC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결정할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현재 생기고 있는 셈인데요. 우리 지수 2200선 단단히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때문에 향후 향배가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 주도주 쪽으로 해서 차익 매물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스탁업, 실전 투자, 그리고 시장 심층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오전 8시 50분에 투자 손자병법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2분 개장을 한 38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죠. 김성현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자, 일단 어저께는 이제 기존의 주도주였던 그 자동차와 좀 화학이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이 아직은 뭐 크게 꺾였다라거나 혹은 이 어떤 펀더멘탈을 훼손할 만한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잠깐의 어떤 쉼 정도로만 보시는 게 지금 상황으로서는 맞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지금 좀 그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도주가 지금 확실하게 꺾여가지고 밀린다고 하면은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 차기 주도주로 올라올 수 있는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어저께 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제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어떤 변화가 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일부 그런 그 IT 그리고 또한 이 주도주의 어떤 공백을 잠시 그 메꿔줄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보험주랄지 또 건설 쪽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또 은행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런 쪽의 어떤 포트를 추가적으로 그 어떤 편입을 한다거나 이 대처를 하는 그런 것들은 전략은 맞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주도주가 밀린다고 하면은 어떤 일단은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밀렸다가 오히려 그런 쪽에서 반등이 좀 잠깐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오히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도주가 밀릴 때는 현금 비중을 확대를 해놨다가
해놨다가 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일부 그 편입을 하되, 그러니까 비중의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도주는 쉬었다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주도주의 비중을 아주 크게 줄일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 비중을 그 줄여놓는 상태에서도 현금 비중과 또한 이 차기 그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업종 쪽에 어떤 비중을 좀 약간씩만 담아야지 아예 포트폴리오를 확 바꿔버린다거나 혹은 이 어떤 그 주도주를 다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항상 예측은 하지만 예상은 해보지만 이 현실이라는 부분에서는 그 예상이 잘 맞지 않는다거나 혹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그 변수가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현금 비중을 항상 놔뒀을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그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제 그 건설주와 보험주가 좀 그 어떤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그 보험료 인상 좀 부분도 있겠고, 또한 이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손해율 하락에 따른 실적 개선은 지속적으로 좀 나설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때문에 5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이 기대감에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은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어떤 주도주들이 급등을 보이는 그런 상승세까지는 나오지 않을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존의 주도주들만큼 그렇게 담아내는 부분은 조금은 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좀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아직까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역시 지금 사실 이제 PF 문제나 이런 부분들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대형 건설주 쪽으로는 당연히 접근이 가능하겠고, 지금 그런 문제들은 오히려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고 시장에서 발벗고 나서고 있는 부분들로 있기 때문에 건설주 입장에서는 조금은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주들은 일단은 그 중소형 부품주들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히려 이제 그 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으시는 게 맞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스피 200 이제 새로운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코스피 200의 어떤 신규 편입 그 예상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이 일단은 그 한 6월 정도까지 어떤 기대감에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 그런 종목들을 좀 보면은 좀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동부화재, SK CNC, 그리고 아시안항공, 한진해운, 뭐 한전기술, 대한생명 같은 경우도 있고, 또한 코오롱인더, 락앤락, 금호타이어, SL, 쌍용차, 그 화신, 베이직하우스, 동양기전, 한일위아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일단은 그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조금은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 일주일, 2주 정도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어떤 대안적인 대처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업종까지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미국과 그리고 유럽 쪽의 실적 효과가 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미국 쪽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유럽의 UBS 그리고 미국 쪽에서 포드 그리고 UPS의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 좀 강세로 돌아섰는데 그렇다면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호전이 되면서 조금 어제 같은 경우 조정을 받았지만은 오늘은 또 5일선을 지켜주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수를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랬을 경우에 다시 한번 2220포인트 돌파를 위한 시도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자동차 이제는 업종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 업종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좀 실적보다는 그 자동차 판매량 확대에 대한 부분이 조금 크게 호재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어제 같은 경우에 기아차가 좀 윗꼬리를 달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전까지 29일까지 그 지속적으로 조금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제는 조금은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있다면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건설주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실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그 장 마감하고 난 뒤에 현대제철 그리고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톤당 16만 원의 가격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그 철강업종에 호재가 되면서 조금 순환매 업종 차원에서 조금 오늘 강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은 그에 반해서 조금 그 악재가 되는 업종도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 확대가 되면서 하루 정도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전일 그 UBS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금융주가 유럽 쪽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우리금융이라든지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계속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우리금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금융, KB금융을 말씀드렸지만 그 UBS의 금융 실적이 조금은 개선이 되면서 그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이 또 개선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당장에 금융주 같은 게 반등을 주지 못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수급과 그리고 유럽의 실적을 봤을 때 이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켜줘야 될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부분에서 지금 현재 13,500원 이상에서는 조금 매수에 나서볼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융주, IT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추천 종목 전에 관심 종목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금융, 대우건설, 그리고 하이트맥주, 그리고 영풍, 코미팜, CJ 오쇼핑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래서 영풍하고 코미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늘 하루 정도 5% 상승폭을 예상하고 단기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께서는 금융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데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주 실적 좋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사 담을 시기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선환 대표님은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고 계신 종목 있으신가요? 네, 일단 오늘 이 봄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만 예. 봄이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제 여행 성수기에 좀 진입된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5월 이제 어린이날과 또 석가탄신일 또 뭐라 그러죠? 징검다리였던 휴일이나 요것들 잘만 이용하면은 아주 긴 연휴를 또 보낼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호텔 신라를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나 어떤 이 다른 여타 국가들도 조금 그러한 그 비슷한 시기에 긴 연휴를 좀 가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호텔 신라가 이제 호텔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면세점 사업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외국인이 외국에 출국할 때 면세점에 많이 들려가지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 양주를 좀 사시는 경우가 있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인간이 좀 명품 가방이나 혹은 화장품 가게에 좀 들리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감들 많이 해 보시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처럼 이러한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9월에 지금 인천공항에서 또 루이비통 그 매장이 또 오픈이 되는데 또 그러한 기대감들도 좀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본 지진 사태 이후에 좀 차트적인 흐름에서요, 급락을 보인 이후에 사실 저점을 지금 높여놓으면서 지금 이게 견조한 이 바닥 다지기가 어느 정도는 좀 끝난 것 같고 그동안에 넘지 못했던 60일 이동평균선을 아주 지금 이제 어저께 올려놨습니다. 물론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은 하루 이틀 정도 더 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염두를 하시고 조금씩 싸게 이제 저점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한 시초가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25,500원 정도까지 이제 눌러줄 때에 차근차근히 담으셔가지고 오늘과 내일 정도까지 좀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한 29,000원 정도를 일단은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부분이 좀 강하게 돌파가 된다면 충분히 31,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제 손절가는 좀 짧게 제시를 해드려가지고요. 한 25,000원 정도 이탈됐을 때 손절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관심 종목 보겠습니다. 어제 주셨던 종목이 일제 목표가까지 도달이 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어제 주셨던 메디프론이 무려 11%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오늘은 조금 단기보다는 중기 종목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너무 단기 종목만 드리면 지금 단기 매매에 좀 치중할 것 같아서 중기 포트에 또 중기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준비한 종목은 CJ CGV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CJ CGV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 영화 상영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김성란 전문가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셨지만 좀 3D 영화 확대 기대감과 그리고 관람료가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런 3D 영화 확대로 인한 관람객이 또 증가할 것이냐
것처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5월, 6월, 7월 이렇게 관객 수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금 예상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평균 관람료가 지금 그 지난해 7,682억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893억 정도 그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화 상영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관람료 수입은 조금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중기적인 그 관점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특징적인 부분이 조금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다가 지금 현재 조금 주춤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로 돌아섰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조금 4월 8일과 지금 현재 보시면은 4월 22일 사이에 상당히 매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그 매집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매집으로 좀 판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매집 구간을 봤을 때 가격대를 봤을 때 2,800원을 28,500원 자꾸 말이 꼬이네요. 28,500원을 돌파해준다면은 그게 추가 상승을 예상한 부분이 아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8,500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 조금 지지를 받은 자리고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고 최근에 또 한번 저항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항을 다시 한번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하면서 지지 라인을 어제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28,500원만 지켜준다면 우상향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짧은 도치 정도 예상이 되지만은 조금 뭐 예상외로 또 큰 폭의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그 29,000원 이하에서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 손절가는 27,500원 설정해드리고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 32,000원에 일단 전고점 부분이 32,000원에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중기 종목 CJ CGV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씩 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김선현 대표님, 네. 예, 조금은 감성적인 말씀 준비하셨다고. 예. 예, 일단은 뭐 우리 정태근 전문가님 아주 요즘에 작두 타시는지 작두도련 좀 이렇게 별명을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김선현 대표님 종목도 기대를 해보죠. 예, 저도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한마디를 드리자면은 비는 내려도 봄날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좀 잠깐 쉬는 구간이 나왔다 하더라도 일단 주도주는 아직 크게 훼손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조금은 그 여유 있는 마음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도 한마디 정리해 주세요. 예. 어닝 시즌에는 역시 실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약간 흔들리더라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종목이라면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